안녕하세요. 1분 책 읽기 매일 낭독 시간입니다. 매일 10분의 낭독으로 나를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네요. 법륜 스님의 행복을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잡았어요. 행복 중에서 행복한 결혼의 조건, 어떤 법륜 스님의 그 강의 중에서 약간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결혼 생활을 제가 지금 올해로 21년 차에 접어듭니다.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를 경험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법륜 스님이 이 부분에 이제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맨날 그 저처럼 이제 직접 강의를 들으러 가신 분들은 아마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왜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한 자기한테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서 이제 웃기세요. 이렇게, 아니 왜 그런 걸 결혼도 안 한 스님한테 물어봐요. 결혼한 사람들이 더 잘 알지. 막 이러면서. 근데 진짜 웃겼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행복한 결혼의 조건이란 절반의 포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결혼 안 한 스님이 정말 통찰력 그리고 이 결혼 생활에 대한 해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는 좀 이렇게 존경스럽더라고요. 궁금하기도 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그렇겠죠. 진짜 도를 트신 것 같더라고요. 행복한 결혼의 조건. 요즘은 결혼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준비할 것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상대를 고를 때도 돈이 많은지, 집이 있는지,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를 많이 따진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준비 조건으로 충분한 걸까요? 젊은 남자분이 제게 행복한 결혼의 조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예전부터 막연하게나마 서로 가치관이 맞고 지향하는 바가 같으면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결혼 정년기가 되니까 주위에서 남자라면 모아둔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 집은 최소한 수도권 전세는 얻을 수 있어야 한다며 물질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 현실적인 조건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요? 결혼의 조건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육체적으로 20살이 넘은 성인이 되었느냐입니다. 둘째, 정신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배우자에게 맞추어 자기 권리의 절반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예요. 즉 상대에게 맞출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바다로 가고 싶은데 배우자가 산으로 가자고 할 때 바다로 가겠다고 고집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맞춰서 산으로 갈 수 있는가를 말합니다. 체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방식도 다른 두 사람이 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자기 권리의 절반 50%를 포기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아무리 넓은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해도 오래 가기가 힘듭니다. 자기 권리를 움켜쥔 채 저 사람은 성격이 좋으니까 나에게 잘해줄 거야. 연애할 때처럼 나에게 무조건 맞춰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결혼하면 살면서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살다 보면 갈등은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옷을 벗으면 옷장에 잘 정리해서 넣는 스타일이고 남편은 옷을 벗으면 휙 던져놓는 스타일일 때 충돌이 일어납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많죠? 음식을 먹을 때도 남편이 간이 싱겁네 하는데 아내가 간이 딱 맞는데 왜 그래? 하면 여기서부터 충돌이 일어나요. 방안 온도 조절도 남편은 덥다 하는데 아내는 춥다 하고 에어컨도 남편은 켜라 하고 아내는 끄라 해서 갈등이 생깁니다. 온도 차이 저도 이해가 많이 돼요. 저는 되게 추워하는 편이고 남편은 굉장히 더워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껐다 켰다 합니다. 저녁에 잘 때도
아내는 꼭 샤워를 해야 하고 남편은 왜 매일 씻어야 하느냐고 맞서니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충돌해서 결혼 생활이 어려운 것이지 다른 것은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아파트가 몇 평이냐, 자동차가 있느냐 하는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결혼은 상대에게 맞춰주려는 마음은 없이 부차적인 것들만 따지기 때문에 혼수 준비를 아무리 많이 했다고 자랑해도 실제 결혼 생활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심지어는 혼수를 준비하다가 깨지기도 하고 신혼여행 중에 싸워서 다녀오자마자 이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오늘날 결혼제도는 인류의 문명 발달 과정에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겁니다. 일반적으로 문명 발달은 효율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혼자 사는 방이 있고 결혼할 사람이 혼자 사는 방이 있는데 한쪽으로 합치면 한 집의 방세가 절약됩니다. 밥상도 2개 따로 사용하다가 하나만 쓰면 하나가 절약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서로에게 이익이 돼요. 청소도 각자의 방을 매일 닦아야 하는데 둘이 번갈아 가면서 하면 하루는 놀아도 됩니다. 이렇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면 서로의 생활에 이익이 돌아와요. 제가 예전에 가족복지학이었나 그걸 들을 때였는데 이 결혼제도를 대체할 만한 뭔가가 미래에 나타날까라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파리, 프랑스 쪽에는 결혼이 아니라 약간 동거 계약 같은 식으로 해서 결혼을 인정하는 뭐 세금이나 그런 쪽에서 이제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기는 한데 결혼만큼 그게 이제 합리적이거나 하진 않아서 이걸 대체할 만한 제도가 아직은 없다고 합니다.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이익을 준다는 것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준다는 의미예요. 가령 아내는 남편이 돈 많이 벌어다 주느라 집을 자주 비우는 것보다 가끔 남편하고 차 한잔 마시며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갖는 걸 더 원하면 남편도 그걸 중요시해야 합니다. 돈 벌어다 주는데 불평이 왜 그렇게 많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결혼하면 아내 또는 남편이라는 이름이 생기듯이 그 이름에 맞는 역할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아내의 필요에 따라 잘 쓰이는 게 남편이고 남편의 필요에 따라 잘 쓰이는 게 아내예요. 너무 잘 하려고 애쓸 건 아니지만 적어도 상대가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는 길입니다. 가끔 만나는 사람이나 애인은 예쁘고 멋진 사람이 좋겠지요. 하지만 오랫동안 함께 살려면 서로에게 맞춰줄 수 있고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결혼이란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상대를 위해 음식도 맛있게 할 줄 알아야 하고 청소도 나누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좋은 결혼의 조건은 결혼할 사람과 마음을 맞춰서 살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있어요. 그것이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네, 법륜스님의 행복에서 저는 이 결혼 생활의 조건을 하이라이트로 잡았습니다. 아직 뭐 결혼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결혼 21년 차가 이제 접어들면서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불금이네요.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 주말이니까 조금만 힘내세요. 감사합니다.